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로 창업하여 망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공인중개사로 창업해서 물론, 어떤 직종이든지 10% 안에 들면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벌겠죠. 근데 내가 그러기에는 물론 이제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또 그런 욕심에 의해서 도전해 보는 건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사장이라는 거죠. 내가 돈을 못 벌 때 꽁시러울 수는 있지만, 속된 말로 꽁시러울 수는 있지만 자유죠. 프리덤, 자유예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급여가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창업해서 비슷하기만 하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직장 생활을 해서 봐보시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나, 대학교 다닐 때였나, 그런 선전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 넥타이 매고, 여자분들 아주 멋있는 정장 입고 하는데, 화면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총알이 날아다녀요. 복사기로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젊은 치들인 쓰러지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 자체가 전쟁터라는 거죠. 물론 삶 자체가 전쟁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이게 조직 관계에 되면 상하 관계, 꼭 군대를 갔다 보면 남자들은 이해하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직원한테는 푸시가 좀 덜 들어갑니다만은 남직원한테는 푸시가 엄청 들어가죠. 따로 여직원 없을 때 불러내서도 군대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는 원산폭격도 당해보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빠따를 맞기도 하고 별짓하는,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물론 이제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까지 하는 사장들이나 간부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갑질 행위 해가지고 뉴스에 타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질 않더라 하지만 말로써 거의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못 버티면 또 어떻게 직장생활, 남의 돈 벌어먹냐, 이제 이렇게만 할 수도 있건데, 자, 그런 것 하시게 생각하시면 이런 자유 직업이 주는 그런 메리트, 이것 정도만 되면 직장 생활만큼 할 정도만 소득을 받아낼 수 있고 내가 망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객들한테 치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대처하기 능력 나름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5가지 정도가 망하지 않는 방법. 이게 이제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직장인 정도 이상의 월급을 정도 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 정도 할 것이 뭐가 있냐. 그 이상 직장 기준, 우리가 말하면 연봉 지금 4천, 5천, 6천, 7, 8천인가요? 이제 거기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 생활을 할 거라면, 첫 번째 하나하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부모님이 이미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요. 부모님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이제 옛날 분들은 무자격자도 꽤 많죠. 옛날 자체는 무자격으로 많이 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든 안 가시든 상관없이 부동산업을 계속 하시고 있고, 그것을 자기 자녀한테 물려준 경우, 그런 경우는 20대부터 출발해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일 수도 있고 어머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그대로 다 전수받죠. 일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50, 60 되셨으면, 70 되셨으면 건물도 가지고 있죠. 건물도 그대로 인수받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부모님의 20, 30년간 했던 그 손님들 연락처, 그거 다 아들이 인수받을 수 있어요. 딸이 인수받을 수 있어요. 그 연락처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다음에 그 손님 데이터. 돈 많으신 분, 없으신 분, 이분들 성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물건까지. 이게 뭐 하면은 거의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구조겠죠. 특히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이 물건을 받아서 그 부모님이 이러한 물건을 부동산을 줬어. 아니면 부모님 거야. 아직 나한테 주지는 않았어. 그러더라도 거기 월세는 빵원일 거 아니에요. 아들이 가서 딸이 가서 거기 부동산 사무실 쓰는데 아버지가 딸한테 임차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창업하는데 엄청 이제 쉬운 그런 면이 있겠죠. 이게 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부동산 업은 하시지 않아. 두 번째. 아버님이 무슨 뭐 사업을 하시든 공무원이시든 아니 뭐 하여튼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그 건물을 아들이나 딸한테 줬어. 이제 이 경우라면 20대부터 하기는 좀 그래요. 물론 20대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좀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또 하고 좀 경험 좀 있으셔서 어든지 뭐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차료 발생이 안 된다는 거, 관리비 발생이 안 된다는 거. 물론 자기가 쓴 전기요금 정도, 전화요금 정도 당연히 내야죠. 그런 관리비는. 근데 이제 자가로 쓸 수 있는 거, 만약에 점포주택이 부모님 거를 물려받으셨다. 예? 그래서 2층, 3층에서 월세를 받고 내가 1층 상가주택인데 40평 정도를 상가, 뭐 식당으로 임대내놓고 나는 한 10평 정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뺏어 쓴다. 여기도 빵원일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점포주택에서 계속 월세 뭐 한 500이나 6, 700 이렇게 받게 된다면 거래를 성사를 못 시키더라도 어떻게 돼요? 1년에 본인이 성실하게만 하고 다니면 이번 달, 다음 달, 또 빵원이더라도 5개월, 6개월째 두서너 건은 또 터진다고. 또 몇 개월 또 빵원이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원룸에서 나오잖아.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잖아. 이런 경우.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똑같죠. 두 번째를 부모로부터 물려는데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투자 마인드를 많이 길러서 부동산 투자로 하시든 주식 투자로 하시든 뭐 원유 투자를 하시든 우리는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무슨 가상화폐 투자도 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가끔씩 뭐 최근에 들어왔었던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크게 드문 것 같고 주식도 굉장히 소수 1%나 뭐 1, 2%, 1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은 뻘리는데 부동산은 꽤 많이 한 7, 80%가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샀다 팔았다를 몇 번 해보시고서 양도 차익을 사서 내가 건물주가 되고 내가 그것을 월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세 번째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대출 이자만 내니라고 저는 지금 너무 좀 힘든 그런 구조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번째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이 그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시든지 아니면 7급을 하시든지 5급을 하시든지 왜 이렇게 쭉 직장 생활을 해. 만땅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공공기관 들어가시든지 뭐 대기업을 들어가시든지 은행을 들어가시든지 쭉 직장 생활에 정년까지 해.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좀 큰 대기업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러면서 가장 큰 게 이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대기업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은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직장이 좋으니까
개인연금도 드러날 수 있고, 뭐 퇴직연금도 드러날 수 있고. 그러면 요즘 특히 이제 제일 부러운 게 이제 공무원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거의 현업에 직장 생활 했었을 때 월급이 한 300에서 500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 수당 빼고 뭐 빼고 그 기본급 정도에 되는 급여가 뭐 이렇게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거의 2, 300 정도가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로 창업을 했어. 내가 공무원이나 그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한 3, 4억 정도는 마련해. 내 상가를 그 정도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릴 정도 돈을 그냥 사버려. 끝. 그러면 이제 뭐만 들어가요? 한 달에. 10만원에서 한 15만원, 20만원 관리비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공인연금이나 이런 게 계속 나와. 그 나이 먹어서 60세 때 이렇게 다니시면 불경기가 왔을 때 계약을 성사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퇴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쩌다 하나님께서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성사되면 이건 완전 부수입인 거고. 근데 부수입이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때 남자가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이상 벌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숨만 쉬어도 월 300 이상이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상가를 사버려 가지고 상가 산 거에 대한 대출이자하고 관리비, 제가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상가하고 관리비, 이것만 해서도 거의 200 가까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연금보험료, 뭐 국민연금 납부해야 될 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내가 사비로 넣는 삼성화재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보험료, 차량 유지비, 숨만 쉬어도 매월 가만히 있어도 300 넘게 깨집니다. 이게 제가 고정적으로 들어갈 돈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300.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벌어야 돼요? 최도시산 직장 생활 한 것처럼 하려고 하면은 제가 6, 700 정도를 벌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벌기가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이 200만 원, 예를 들어서 건강 대기업 같은 게 나왔으면 한 120만 원 이렇게 국민연금 계속 나온다고 쳐요. 그다음에 자기가 했었던 그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에서 또 돈이 얼마 나와. 그러고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 이래도 이 사람은 퇴출이 안 되는 거야. 5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에 50만 원 벌어도 퇴출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퇴출이 안 되는 경우 또 여자분도 이렇게 퇴출이 안 되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좀 편하신 것 같아. 남자분들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다니거나 공무원이시거나 대기업만 다녀, 자기 남편분이. 근데 자기는 여자분이야.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든지 뭐로 했었을 때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잖아. 벌어도 좋고, 안 벌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그거 2, 300 벌면 좋아 불고,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의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 사람들이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퇴출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은퇴해서 명함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고.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되게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 갖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갖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위공직자까지 아니죠. 6급에서 5급 은퇴하거나 대기업 다니거나 대기업에서 차장이나 부장 정도 여기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시더라도, 공공기관에 그렇게 나오시더라도 30년 직장 생활하면 자기가 나중에 공인중개사 할 생각이 있다면 안 하고 내근직만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하는데, 좀 그래도 활달하게 돌아다니신 분들, 여기저기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러면 끝내주는 거예요. 영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자신의 능력이죠. 아까 자기 마케팅 능력하고 그 영업 능력입니다. 이게 상위 쉽게 말하면 10%까지는 못 가더라도 3, 40% 안에 들어가면은, 10%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이 연간 매출액이 억 단위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10%까지는 내가 들어가기는 힘들더라도 3, 4, 50% 안에 이제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까지 벌 수 있을까요? 이제 제 기준에 좀 그래 보입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제 그 정도 된다면 그런 마케팅 능력, 개인적인 영업 능력 이런 것 잘 보고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회사에서 상가 분양을 한 10년 가까이 이제 하다가 나오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있었던 개인 고객들 연락처 있죠. 연락처 제가 회사에다 놔두고 나왔을까요? 회사에서도 주고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 복사해가지고 제가 연락처 다 가지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창업하려고 얼마나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창업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도 엄청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창업하는데 한 2년 차까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능력 같은 거를 배워보시고 제가 아가침에 전라도 사람이라 아가침에라고 많이 나오네요. 그 사투리라서 공인중개사가 창업 준비 또 현재 전망 미래 전망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바로 앞강에서 설명했었던 건데 본인의 영업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본인들이 제가 직장 생활 해보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첫 직장을 했었을 때 영업직 너무 싫어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뭐 그래 본인들이 영업을 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겁먹고 안 그랬겠습니까 다? 근데 젊었을 때 당연히 관리직부터 모르시면 관리직이나 기술직부터 배워보십시오. 관리직, 기술직 배워보시고 거기서 업을 한 10년 정도 쌓아요. 근데 처음에는 3년 차 때까지는 내가 기술직이면 기술직 업무를 엄청 배웁니다. 관리직 업무는 관리직 업무 바싹 배우면 3년이면 다 배웁니다. 근데 3년이 뭐냐면 하루에 8시간 해서 계산하면 그게 한 10,000시간 되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10,000시간 정도 제대로 하면은 바짝 배우면 웬만한 거 다 배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쫙 배우고 내가 한 1, 2년 더 내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대로 한번 해보고 한 5년 이제 6, 7년짜리 해보면 영업을 하지 말아도 영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 어차피 관리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파트에서 내가 쓰잖아요. 20대 후반 딱 10년 쓰면 30대 후반이에요. 40대 돼요. 40대 이제 초반까지도 써먹을 수는 있어. 40대 중후반 되잖아요. 안 써먹어. 왜 안 써먹어? 딱 3년만 가르치면 그 관리직이나 기술직 애들이 당신의 40대, 50대보다 훨씬 더 잘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영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으로 가든 영업직으로 가시든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영업 능력을 제고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을 어떻게 영업 능력을 할까,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손님을 설득을 시킬까, 이런 것은 계속해서 고민해내고 도전해보고 또 시도하고 이게 해야 되는 그런 거 숙명적인 것 같아요. 이 현대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물건은 넘쳐나고 제품은 넘쳐나고 상품은 넘쳐나고 이제 유형의 상품, 무형의 상품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만 살아남죠? 그러죠. 어떻게든지 팔아 수 있는 설득의 기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이렇게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기술 방법에는 공인중개사 창업하여 망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이거 있으면
속된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해서 영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